서사관련 파트 질문부터 그다음에 수업했던 녀석들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페이지별로 갈게요. 그냥 기초 테스트 스텝 2 42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문 번호를 불러주시면 자, 선생님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2페이지 있나? 3번 문제. 자, 같이 보자. 3번 문제 이거밖에 없나? 다른 거 없나? 오케이, 3번 문제 체크.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서 이 공선호 씨의 한데서 울다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 있군요. 자, 일단은 자, 봅시다. 일단은 이 문제들의 선택지를 가만히 봐보면 서술자가 주인공이 서술자가 블라블라 이러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서술상의 시점 파악하라는 문제라는 거 눈치챘습니까? 그럼 일단 머릿속에 체계가 시스템이 나와야죠?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찾아야 될 것이고요. 인물의 심리가 나왔는지 파악하시면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살짝 읽어봅시다. 내가 이거 환장하겠구만. 내가 뭐 블라블라 해서 다들 이렇게 좋은 집, 더 큰 집, 재산 늘릴 생각하는 세상인데 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남편은 남편대로 호강에 초친 마누라 두었다고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서러워했다. 남편이라는 존재가 분하고 원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인물의 심리가 등장한 건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확률로는 뭐가 일 가능성이 높아? 3인칭. 그리고 뭐 정확하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일 가능성이 높지. 정의는 정의대로 날이면 날마다 윙윙대는 소음 가득한 시멘트 공간 속에서 이런 게 집이야? 이렇게 꽉꽉 막혀있는 블록 같은 공간이 집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끝까지 결론적으로는 나라는 글자는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얘기를 찾으라는 문제일 텐데 1번 선택지부터 확인해 볼게.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상태까지 전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1번 오케이가 되겠지? 자, 답은 찾았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를 볼게. 2번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작품 안에 남편의 마음은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서러워했다는 말이 나와 있고 아내 같은 정의 같은 경우에는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 인물의 심리가 다 나온 거지 여기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2번 땡. 3번 서술자를 달리하여 참고로 너희들이 서술자가 달라지는 작품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 거야. 아마 2학년쯤 올라가서 이청준의 줄 같은 작품 정도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액자식 구성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아니야. 4번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겉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자, 4번 선택지에는 어떤 얘기가 담겨있는 겁니까? 관찰자 시점이라는 얘기가 담겨있는 건데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심리는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뭐만 가능해? 짐작만 가능해. 그는 마치 짜증난 듯한 표정을 하고 뛰쳐나갔다. 이런 식의 표현일 때 진짜 짜증났다는 거는 판단할 수 없잖아.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심리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고 되는데 자, 참고로 이 5번 선택지가 어떤 개념을 선택지로 만든 건지 알겠어? 인물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바로 성격 제시 방법 중에서 무슨 제시? 그렇지. 이건 간접 제시를 선택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어쨌든 서술자 특징에 간접 제시가 확인되는 부분은 없었지. 그 사람이 어떤 동작,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으니까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요. 43페이지 질문 9번도 볼까요? 자, 기억과 니은 삼포가 난 길이라는 작품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여러분들 꼭 보게 될 작품이라고 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일 거야. 노인이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가는 여기 정씨랑 영달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기가 그 삼포라고 하는 고향에 간다고 했더니 동네가 그대로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해주죠. 아니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허허, 바다 위에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했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일단 기억 나룻배라는 단어 나왔고 아이고 그저 왜 이래? 니는 신경쓰여. 진짜 사람들이 신장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작품 속에서 영달이나 정씨 같은 경우에는 뭘 찾아가는 느낌? 고향을 찾아가는 느낌으로 우리 고향에서는
배를 타고 들어가서 뭐 나물도 캐먹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치? 전형적인 어촌, 농촌 이런 걸 생각했을 텐데 지금 아저씨가 노인이 뭐래요? 신정로가 났대요. 신정로라고 하는 건 빵빵 뚫려있는 고속도로 같은 거대한 도로를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얘기지? 근대화된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 오케이? 일단 두 개의 기본적인 의미 차이는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의 말을 마저 볼게.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뭔가 하늘을 잇는데요. 그럼 여기서 하늘은 뭘 뜻하는 걸까? 자연이지. 그럼 자연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자연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 이건 뭐야?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 자산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파악됐습니까? 자, 그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9번 선택지를 봅니다. 자, 노인이 이걸 긍정한 거 아니죠? 네, 니은 2번. 정씨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고요? 갈등이 해소됐습니까? 참고로 갈등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 그죠? 참고로 여기서의 갈등은 고향 상실감이에요. 3번. 이 두 녀석은 모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고향이 그리워져야 되는데, 그럼 잘 봐봐. 신장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향이 더 그리워졌겠니? 아니죠. 당혹스러웠겠죠. 이거 뭔 소리야? 내가 알던 그 고향이 아니네. 4번. 두 녀석은 모두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 근데 두 개는 너무 반대잖아. 한쪽은 자연 친화 쪽이고 한쪽은 근대화된 삶을 말하는 거니까요. 답은 5번인가 보네. 기억은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고향을 상징하고 니는 산업화로 인해 변해버린 고향을 상징한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원래대로라면 이 한 작품 한 작품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작품을 분석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어쨌든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작품 분석은 하지 않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포인트만 챙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스텝 3. 교과서 기본 테스트. 역시 1, 2번 두 개 있는데요. 질문? 참고로 이 김일정의 봄봄이라는 책을 보면 오른쪽에 천박, 금동, 비박, 영지해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권. 총 11종 교과서 중에 6종 교과서가 선택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소리야. 중요한 작품 맞겠죠?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자, 김일정의 봄봄이라는 작품이고요. 혹시 1, 2번에서는 문제 없었니? 넘어갑니다. 그러면 3, 4, 5 4번 볼까요? 자, 기억과 같은 방법으로 해악성을 유발하는 표현을 찾으라 라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새로운 개념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에서, 잠깐만, 이거 니은이 아니고 기억이죠? 자, 기억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봐봐. 우리 장인님은요, 약이 오르면 또 이렇게 성립발언을 하지 못했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라고 표현을 했어요. 방금 이 기억에서요, 이놈의 장인님 이라는 표현을 썼지. 자, 잘 따져봐. 자, 사위하고 장인의 관계는 조금 뭐랄까 중도적 관계죠, 그렇죠? 참고로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을 당연히 모셔야 됩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근데 장인이라고 사위를 막 함부로 대할 수 있어? 사위는 역시 남의 집의 귀한 자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위가 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똑같아요. 남의 집 귀한 딸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물론 우리나라 드라마 단골 소재로 맨날 그 고부간의 갈등을 하고 며느리가 갈굼당하는 모습을 보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함부로 다룰 수는 없는 존재. 근데 지금 사위가 장인어른을 방금 뭐라고 불렀냐면 이 놈의 장인님이라고 불렀지. 되나요? 자, 지금 이거는 봐봐. 이놈이라고 하는 건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이야. 그죠? 근데 장인님이라고 보신 거는 이걸 존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높여 부르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말 안에는 어떤 적 속성이 있는 거야? 이중적 속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녀석은 작품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악성이 드러난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상의 호칭을 이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을 주잖아. 그리고 우리는 언밸런스를 통해서 뭘 느껴? 해악을 느끼잖아요. 그쵸?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마찬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은 항상 우리에게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 참고로 김유정 소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염두에 두시고, 자, 어쨌든 문제 의도는 찾아주시는 거야. 해악성을 어떻게 유발했느냐? 이중적 표현을 통해서. 됐지? 한쪽으로 높이는데 또 반대쪽으로 낮추고, 한쪽에서 봤으면 똑똑한 것 같은데 한쪽으로 보면 바보 같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할 거야. 1번부터 볼게요. 아유, 미디엄인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아유, 이거 엑스라진디요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이 서로 잘못 인식된 거지. 점원은 돈가스를 보면서 얘기한 건데, 손님은 옷을 보면서 얘기한 거야.
서로 다른 대상을 서로 다르게 인식한 상황의 오류지. 물론 해학성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거는 상황의 인식의 대상이 다른 거니까 우리가 찾는 건 아닌 것 같아. 2번. 금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 나는 이거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거야. 방금 뭐라고 했니? 너나 잘하세요. 라고 했었지. 패턴 비슷한 거 찾는 게 보여? 보여? 너라고 하는 게 바로 비하적 표현이지. 너라고 했어 방금. 근데 잘하세요라고 했어요. 높여 불렀네요. 됐지?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겠지? 정답은 2번이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구나.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해서 일치하는 맥락 찾아내는 거야. 자, 3번 볼게요. 당신이 그러고 너 아빠야? 했더니 또 왜 그래? 그럼 내가 엄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장난일 뿐이죠. 그죠? 4번. 선생님, 아유, 화장실에 용 2마리가 있거든. 신사용이랑 숙녀용이야. 아, 그래도 우리 노력 점수들이자. 이 정도, 야,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 용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도 한번 해봤는데. 아무튼 간에 애쓰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부르죠. 용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지. 자, 앞에서의 용은 사용할 때 용이고요. 뒤쪽에서의 용은요. 아니, 거꾸로 말했네. 앞에서의 용은 용자였고요. 뒤에서의 용은 사용할 때 용자입니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5번입니다. 아저씨 저거 소리 나요? 소리 안 나는 게 없지 했더니 뭐야 소리가 나지?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게 앞쪽에서는 전축에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였고 뒤쪽에서는 비명 소리를 말하는 거였잖아. 오케이? 자, 언어 유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참고로 이것도 언어 유희라고 부르는데요. 알아둡시다. 나중에 우리 뭐 한국문학 특징 중에서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뭐 봉산탈춤이 됐던 기술적인 작품이 됐던 볼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언어 유희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뒷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46페이지에서 6번부터 10번까지 6번 볼까요? 까봅시다. 자, 이 녀석은 거꾸로 선택지를 가지고 위에서 근거를 찾으러 가는 방식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부터 볼게. 중심인물들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부정적 면모를 부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적 인물은 누구야? 수건이. 아니, 주인공은 수건이지. 참고로 여기서 수건이의 특징이 뭐였지? 지문 읽어와서 알잖아. 뭔가 부족한 애지. 약간 정신적 미숙 상태야. 그지? 근데 그런 미숙 상태를 사람들은 모두 싫어하는데 나는 이 수건이가 굉장히 신경 쓰여서 돈도 챙겨주고, 그지? 이런저런 도움도 주고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이 작품에서 행동을 희화화했다? 부분적으로 볼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부정적 면모를 부각, 즉 수건이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작품이었니? 절대 아니죠. 두 번째, 장면의 잦은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참고로 장면이 작게 전환되려면 최소한 장면이 3개 이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막 여기서 이제 두들기고 있고 여기서는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여기서는 막 춤을 추고 있으면 카메라가 하나 둘 삼 이렇게 왔다 갔다 걸릴 때 그 정도 레벨이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잦은 장면 전환이라고 불러. 최소한 3개 이상의 장면이 번갈아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녀석은 그러니? 아니죠. 약간 뭐랄까 오히려 이 작품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뮤직비디오 중에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막 강물을 흘러가고 연인이 기대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천천히 가는 느낌의 작품이 맞다고 볼 수 있겠지. 3번 작품 속 서술자가 누구예요 이거? 나지? 작품 속은 나라고 했어. 작품 밖은 나가 아니라고 했었고요. 서술자가 특정 인물 누구 말하는 거죠? 수건이죠. 수건이의 행동과 처지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야? 무슨 시점에 대한 얘기야?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얘기야. 참고로 이 작품의 흐름이 1인칭 관찰자 시점임을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 작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수건이에요. 나 아닙니다. 수건이의 안타까운 삶을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야. 여기서 내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해? 내가 하는 얘기는 몽땅 다 누구에 대한 얘기야? 수건이 얘기잖아. 그러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수건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잡으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3번 답 잡았습니다. 4번 대화를 빈번하게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대화 장면이 몇 개나 나왔니?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물론 이제 앞부분을 보면 나랑 수건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야, 그쵸? 근데 이게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일단 아니지. 지금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됐어라고 한다면 너 나한테 왜 그랬냐? 했더니 그때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뭔데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면 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게 네 말이 맞긴 맞아. 미안. 야 그렇다고 이렇게 사과하면 내가 또 화내서 미안하잖아. 이렇게 흘러갔으면 갈등이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건 그냥 일상적 대화였을 뿐이에요. 됐죠? 자,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 4번 답이 될 수 없고요. 5번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이미 답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시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막 되게 많은 거 없잖아, 그렇지? 물론 그런 건 있지. 우두를 넣는다라는 표현 나왔죠? 이건 뭐야? 천연두 예방주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뒤쪽에 보면 뭐가 있을까? 사키와 나미다까 그래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 이거 일본 노래잖아요. 일제 강점기로구나 라는 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게 사회적 문제를 그려내는 장면은 역시 아니죠. 부분적으로 그게 있다고 해서 특정한 뭘 나타내는 건 아니다. 선택지를 볼 때는 너희들이 표기되는 선택지는 보통 이런 패턴이라고 보면 돼. A 파트, B 파트가 있어. 되게 중요한 원리야 이거. 그래서 이 선택지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 총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A가 맞는지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B가 맞는지 보세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A도 맞고 B도 맞는데 이 두 개의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 연결 관계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문제들은 선택지가 A를 통해 B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와. 지금 우리 방금 봤잖아. 잦은 장면의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따져보는 거야. 이 작품은 과연 장면 전환이 잦았을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작품은 긴박한가? 그러면 잦으면 긴박한 게 맞나? 이렇게 3단계로 머릿속에서 번역기를 돌려주시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됐나요? 자, 그럼 정답이 3번에서 확인해봐. 작품 속 서술자가 있었어, 오케이? 특정 인물의 행동과 처지에 초점을 맞추었대. 이것도 맞지? 오케이? 그래서 두 개 연결했더니 작품 속 서술자가 나아가 수건이라고 하는 핵심 인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3번은 맞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진짜 여기는 아니었지만 이건 너무 문제가 쉽게 나오긴 한 건데 이런 패턴이야. 쉽게 말하자면 A도 맞고 A는 맞는데 B가 틀리거나 A가 틀린 상태에서 B만 맞아있거나 A나 B 둘 다 틀려있거나 둘 다 맞거나 자연스럽게 1번부터 5번까지가 되잖아. 근데 답은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겠지? 그럼 이때는 뭘 봐야 되는 거야? 둘의 연결관계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좀 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오늘 날씨는 춥다. 사실이네. 밤에 춥잖아, 그치? 지금은 밤이다. 사실이지. 근데 이 두 개를 오늘은 춥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 되었다.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그건 뭔 소리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참고로 이거 뒤집으면 말은 될 수 있지, 그치?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오전보단, 아니 낮보다는 춥다. 할 수 있는 말이 맞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관계를 잘 그려내세요. 자, 또 다른 문제. 없을까? 넘어갑니다. 창의융합 서술학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극갈래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갈래까지 기본 이론들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쭉 가버립시다. 그래도 되겠죠? 대신에 카메라만 잠깐 끊어갈게.